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포인트 투자 레슨이라는 코너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우리 톡앤스탁 증권 전문가분께서 나오셔서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심층 분석 진행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국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저희 이 진행 그리고 질문과 상담까지 받는 코너입니다. 자,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빠르게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노란톡 메신저에 톡앤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너튜브에 톡앤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혹은 퀴즈 이벤트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톡앤스탁 우리 퀴즈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이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는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톡앤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에서는 매년 3월 이 국가의 최대 이벤트인 이 회의를 열고 그 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합니다. 자, 전국 인민대표대회 약칭으로 전인대죠. 이 인민정치협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달 21일에 개최가 됩니다. 자, 다음 이 회의의 이름은 자, 1번 알리바바, 2번 양회, 3번 시진핑입니다. 자, 한 기업은요, 이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 가지는 이 중국의 국가주석의 이름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투자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이 고용 부진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변동성이 좀 확대된 모습이었죠. 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한 모습인데요. 이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양시장 기관이죠. 특히나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현재 양시장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관련해서 오늘 김보스타님 모시고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의 윤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정부 정책에 관련 특히나 그간 오르지 못했었던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 저희가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 드렸고 어제도 얘기 드렸고 이제 어제 얘기 드렸을 때 코스닥이 당분간 좀 강하다. 그리고 660포인트를 올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660포인트 이상 올라섰을 때 그때 이후로 추가 상승 가능하고 그 다음 레벨이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한 670선의 1차 저항이 있긴 한데 2차 저항으로 쭉 위에 보시면은 685까지는 열려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마 685까지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코스피가 안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외국인 매도죠. 외국인 매도 때문에 안 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매수로 확실하게 좀 돌아선 모습인데 확실하게 돌아선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확실하게 좀 매수로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융투자가 5월에 들어서는
사실 매도지만 사실 5월 첫날에 이제 좀 첫 거래일 때 그렇게 많이 매도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한번 쭉 봐볼게요. 4월부터 봐보시면은 금융투자의 매도가 많이 줄은 겁니다. 1조 8천억이면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약간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여력이 좀 나온 상태인 거고요. 코스닥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수인데 네. 중요한 건 기관이 순매수를 하는 부분에 오늘 이제 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데 뉴딜 같은 게 원래는 이제 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나 이런 걸 인프라 공사를 일으켜서 했던 뉴딜 정책이 예전에 대공황 이후로 그때 네. 이제 뉴딜 정책을 실시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G와 그 다음에 언택트 트렌드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정책은 뭐 발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 실행되는 게 거의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좀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의 대부분이 다 코스닥 쪽에 몰려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 또 모멘텀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할 겁니다. 어느 시점이냐.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릴 때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업종별로 보면 스마트폰 관련 업종 부품주들이 오늘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식 종목을 보면은 뭐 MC넥스 네. 뭐 얘기 드릴 수 있고 카메라 부품이죠. 그리고 폴더블폰 부품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뭐 DKT 뭐 이런 종목들 부품사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어제는 장비주들 예를 들면 원익 IPS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급등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뭐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IT 부품까지는 현재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올라왔던 이유는 폴더블 폰 판매량이 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렸던 판매량이 네. 지금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키 맞추기 하다 보면은 결국 삼성전자도 결국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노리는 게 차라리 좀 더 낫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스닥 아까 업종별 차트를 다시 한번 보자면 코스닥은 685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죠. 근데 네. 반면에 코스피는 그와 비슷한 레벨이 2084포인트예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키 맞추기를 하면 결국 코스피도 2080포인트까지 2000선에 안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코스닥의 일부 비중을 지금 축소할 때가 좀 됐고 그걸 코스피로 좀 넘겨놓을 때가 조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좀 대응하신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 매수는 맞습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방송 들어서 했던 얘기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아름다운 조정 몇 번 줬으니까 그때 우리가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방향은 상방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고요. 네. 한국이 조금 더 강할 거다라는 거를 좀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했고 오로지 우리나라만 빨리 극복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중국도 빨리 극복한 편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못 믿겠지만 일단 중국은 빨리 극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결론적으로 전 세계 밸류체인 물품을 하나 만들 때 각 국의 각 나라가 맡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로 봤을 때 미국도 역시 나아지는 게 보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이 팔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상황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극복은 가능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상방을 보는 게 맞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본수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란통 메신저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 종목 상담 혹은 해외 선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노란통 메신저의 팍스경제TV 별톡방 검색하셔서 이 무료로 입장해 주시면요, 이 종목 상담과 투자 상담 가능합니다. 자, 종목별로 테마 동향 그리고 이슈 종목 특징주까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2362님께서 주셨네요. KH바텍 이 매수가 21,000원 비중 20%입니다. 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네요. 자, 일단 우리가 IT 기기 수요에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중소형 이 반도체주가 강세가 두드러졌고 특히나 눌려 있었던 이 일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 폴더블폰 관련주죠. KH바텍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이제 21,000원이면 이제 매수가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폴더블폰 지금 오늘 올라왔던 KH바텍이 폴더블폰 부품주로는 대장이죠. 힌지 만드는 경첩이긴 한데 이렇게 네. 접히는 부분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셔야 되고요. 지금 오늘 올라왔던 이슈 중에 G플립이 판매량이 급속하게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쪽의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은 이제 경제 정상화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물론 좀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가장 최악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씩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그림, 그러니까 좋게 보여지는 그림을 우리가 봤을 때는 폴더폰에서는 상당히 좀 KH바텍이 힌지는 독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KH바텍을 기업 분석을 제대로 보시면은 고평가예요. 고평가긴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KH바텍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올해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은 4천억이 넘고 네. 코로나19가 반영되면은 영업이익 한 250억 정도 300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반영해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약간 높은 편, 고평가된 부분인데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야 되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21,000원은 가볍게 넘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22,100원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22,100원까지는 일단 1차로 보시고요. 다만 비중이 이제 20%시니까 절반 정도 매도하셨다가 전고점에서 최종으로 정리한다. 25,000원까지는 올라가면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손절을 못 잡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시초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시초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18,950원 이쪽 자리의 시초가를 손절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3525님께서 주셨습니다. 애경산업 이 매수가 26,700원 비중 30%입니다. 이 목표가를 어디로 보면 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라고 주셨네요. 일단 오늘 애경 이 산업에 관련해서는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화장품 쪽 관련해서 이 실적 자체가 좀 하락폭을 메우지 못한 것 같은데 애경 산업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애경 산업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네.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좀 우리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애경 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오프라인 비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좀 안 좋은 실적을 네. 나타낸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비중이 좀 적은 회사들 한번 볼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프라인 비중이 좀 적은데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오늘 같이 이제 동반으로 좀 하락은 했습니다. 오프라인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네. 주로 온라인 중국 티몰이죠.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중국 티몰에서 어느 정도 좀 입지가 굳혀져 있는 그런 곳들은 사실상 타격이 좀 적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인 비디비치 브랜드로 상당히 좀 나쁘지 않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경산업이 언택트 트렌드로 빨리 전환을 못한 게 좀 안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예경산업 자체가 물론 지금 오늘 어닝 쇼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언택트 트렌드로 애경산업도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데 애경산업의 단점이 있습니다. 애경산업의 단점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애경 AK그룹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지금 현재 뭐 중요한 거는 LCC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연결돼서 타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경산업 말고 다른 화장품 관련주로 좀 보시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애경산업이 비중이 30%고 26,700원 매수를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수익 중이잖아요. 수익 네. 중인데 목표가 오늘 오늘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는데 오늘 8% 떨어진 거 아니고 이건 아니죠. 자, 오늘 이제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 이 정도 하락에서 좀 멈추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약간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요교라고 하죠. 네. 요교에서
뭘 배달하냐면 요즘 화장품을 배달하고 있어요. 화장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문하게 되면. 정말 다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언택트 트렌드가 뭐 이 정도면 약간 너무 투머치 언택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투머치 언택트는 아닌 것 같고요. 막말로 화장품 사러 가기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항상 쓰는 브랜드가 있다면 네. 그 브랜드 보통 우리가 홈쇼핑에서 그 화장품 좋은 거 있으면 항상 구매한 이력이 또 있으면 또 다시 행사할 때 그때 한 번씩 다 주문하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약간 트렌드를 보시면 돼요. 약간 너무 투머치 언택트가 아닌 예, 그런 트렌드로 현재 가고 있다. 그래서 약간 요 트렌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에이블 CNC가 미샤라는 브랜드 아실 겁니다. 미샤라는 네. 브랜드. 미샤라는 브랜드가 지금 요교에서 배달하고 있거든요. 어. 예, 하고 있는데 전 미샤를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네. 미샤를 좋게 어차피 미샤가 오프라인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이러한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을 위주로 보는 게 좋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요거 관련된 추천주도 좀 있거든요, 몇 개. 네. 근데 요건 좀 설명이 좀 자세히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노란톡 메신저에 김본의 네이지 반드시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네. 물어보시면 제가 리스트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말고도 다른 거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도 다 노란톡 메신저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애경산업은 일단 올라온 대로 좀 매도하자. 네. 예, 그리고 내일 당장 매도해도 됩니다. 내일 당장 매도해도 되니까 좀 매도하고 딴 데로 갈아타실 거니까 3525님이시죠? 3525님은 반드시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4728님께서 주셨습니다. 시젠 이 매수가 87,800원. 현재 비중은 안 나와 있네요. 이 대응 전략 관련해서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의 지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진단키트 관련주죠. 시즌 오늘 소폭 좀 상승을 했는데 이 코로나19의 변이에 관련해서 이제 키트를 또 출시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었는데 시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자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네. 나서 시젠이 막 엄청나게 뭐 곽강을 받으면서 네. 진단키트 먼저 발견했고 제가 시젠 애국 기업이다. 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시젠 네. 대표가 진짜 우리 회사가 망하나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는 키트를 빨리 만들어서 무료라도 배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돈 쏟아 부어가면서 키트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애국자시고 정말 좋은 기업인데 제가 이 시젠이 코로나19의 그 피크가 왔을 때 그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진단키트를 시젠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다. 다른 나라도 네. 진단키트를 꼭 만들 수 있다. 곧 만들려면은 한두 달 지나면은 다른 나라들도 진단키트 시장에 뛰어들 거다. 그럼 경쟁이 심화될 거고 지금 고점이다 하면서 시제는 시제는 이제 그만 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진단키트 끝나면 치료제로 옮겨가야 된다. 치료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혈장 치료 끝나면 백신은 뭐 사실상 별로 가망 없다 보고요. 네. 거기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그 기억으로 따지면 시제는 진짜 팔았어야죠. 네, 매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87,800원 매수가면 나중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럼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뒤로 치료제 관련주로 얘기 드린 거, 클로로킨 관련주는 화일약품, 그 다음에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딱 이 두 개 얘기하고 그게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지 마시라고 얘기 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걸 못 잡았다고 하시면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였고요. 네, 그렇게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시젠 일단 그럼 시젠이 왜 더 못 가느냐를 얘기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올해 시젠 많이 팔았어요. 진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이 600억 더 주자고요. 아니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시젠 너무 많이 팔아서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난다고 치자고요. 네. 1,0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난 거거든요. 네, 한 그럼요. 5배, 6배 난 네. 거예요. 엄청 난리 난 거죠. 뭐 전 임직원 다 보너스 막 100%씩 줘도 모자를 판이에요. 근데 1000%씩 줘야 되겠죠. 근데 시총을 보세요. 2조 2천억입니다. 1,000억을 영업이익 1,000억 찍어도 PR이 25배예요. 예, 너무 높잖아요. 너무 고평가된 거죠. 너무 고평가되면 제자리를 찾아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매도하십시오. 비중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전략을 얘기를 드릴 수가 없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오늘 시초가 부분이 여기 깨지면 급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2,900원인데
82,900원 깨지고 급락한다. 지금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바이오, AACR, 아스코 지금 다 이슈들 남아 있잖아요. 다른 바이오로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4728님 노란통 메신저로 넘어오시면 제가 바이오 오늘 좀 이따가 바이오 얘기 드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어오시면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별톡방 상담 진행해 볼게요. 지금 맑은 하늘님께서 주셨습니다. 알리건강 1월 말쯤 토겐스탁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수혜주로 중국 주식 알리건강을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자, 중국 최고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기도 하죠. 이 알리바바 마윈의 야심작이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늘 추천하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알리건강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추천하셔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알리건강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알리건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차트를 띄우려고 그러는데 차트가 좀 안 나오는데요. 일단은 알리건강 같은 경우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알리건강이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건강 플랫폼 관련하고 네. 그와 비슷하게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로 올라온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분이 지금 매수가가 10 이게 알리건강이 상해 상장돼 있거든요. 아, 네. 12위안 10.500 위안의 매수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알리건강이 18위안입니다. 어. 이분 80% 수익 난 거예요. 지금 저 어마어마하게 수익 났죠. 야. 네, 자 매도하십시다. 이제 그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 이제는, 매도하시면 네. 됩니다. 제가 차트를 띄워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트가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왜 안 나오지 이거? 네, 일단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지금 매수가가 10.500 위안, 10.500 위안인데 지금 1,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아니고요. 10.500 위안의 네. 매수가이신 것 같고 지금 18위안이거든요. 그러면 80% 수익 난 거니까 축하드리고요. 이제 매도하시고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재 지금 보복적 소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준비도 내용도 현재 좀 이따가 이제 레슨 시간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서 다음 종목 해외 주식 하시는 것 같은데 해외 주식 궁금하시면은 다음 제가 노란통 메신저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좀 이따 방송 보시면 계속 보시면은 해외 주식 관련한 얘기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